갑자기 고객분이 이제 9시 정도에 전화가 오셔가지고 조사 공무원들이 문 앞에 있다고 연락이 왔다. 그때 갑자기 이제 출발을 했던 거죠. 그리고 이제 거기에 있는 뭐 컴퓨터나 장비 같은 것들 그 끝날 때까지 잠도 못 주무시고 막 살도 빠지시고 그러더라고요. 네, 안녕하세요. 14년차 세금 전문 절세미녀 김연애 기사입니다. 세무조사가 진행이 되면은 그냥 공무원분들이 갑자기 오시거든요. 그래서 문 앞에서 전화하셔서 대표님 저 문 앞에 와 있다. 문을 열어달라. 그렇게 하면 4명에서 6명 사이에 직원분들이 우르르 들어오셔서 다 서버를 가져가시죠. 다 난리가 나죠. 아무래도. 왜냐면은 컴퓨터를 가져가 버리면 할 수가 없잖아요, 일을. 근데 뭐 중요한 서류, 요구하는 서류가 있으시면 이제 그런 것까지 다 가져가시죠. 그때부터 마비가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세무조사는 이제 기존에 신고를 안 했거나 혹은 이제 신고를 했다고 하더라도 이 내역이 제대로 신고가 되었는지를 검토하는 과정이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세무조사는 두 가지로 나뉜다고 보면 되고요. 정기 세무조사와 그다음에 비정기적으로 뭔가 혐의점이 있거나 탈세 제보를 한다거나 이렇게 해서 조사가 나오는 경우 그렇게 두 가지로 나뉘게 됩니다. 정기 세무조사는 그렇게 뭐 들이닥치고 하지 않고요. 미리 언제부터 언제까지 조사를 할 거다라는 안내문이 친절하게 나옵니다. 꼭 나쁜 기업들만 대상이 되는 건 아니고 정상적으로 잘 유지하고 있는 기업에서도 조사를 주기적으로 받게 됩니다. 그러면 되게 좀 나이스하게 진행되나요? 나이스하진 않습니다. 그냥 세무조사는 다 힘들다고 보셔야 돼요. 비정기 세무조사라고 하면 보통 이제 탈세 제보를 한다거나 탈루 혐의가 있어서 조사를 하는 경우도 있고 또 국세청에서 뭔가 기획적으로 조사를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어떤 특정 업종이나 특정 유형에 대해서 조사를 하는 경우죠. 최근에 있었던 그 연예인 제가 관련한 컨텐츠들을 올렸었는데요. 연예인들이 법인을 설립해서 소득을 우회적으로 탈루하는 그거에 대해서 이제 세무서에서 문제를 삼았던 내용에 대한 컨텐츠를 올렸었는데 이게 바로 이제 기획조사라는 거거든요. 국세청에서 어떤 주제를 기획을 삼아서 이런 관련된 업종이나 관련된 사업자들을 집중적으로 조사하는 이런 것들을 말하고요. 이런 것들은 비정기 세무조사에 속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물론 이 정기조사 같은 경우에는 미리 안내를 주시는데 어떤 혐의점이 있거나 탈루 혐의가 있어서 급작스럽게 조사가 시행되는 그런 비정기 세무조사 같은 경우에는 절대 이제 보안 사항이기 때문에 그래서 갑자기 공무원분이 문 앞에 있다고 문을 열으라고 했다. 그래서 이제 그때 이제 저도 같이 가죠. 갑자기 고객분이 이제 9시 정도에 전화가 오셔가지고 조사 공무원들이 문 앞에 있다고 연락이 왔다. 그때 갑자기 이제 출발을 했던 거죠. 그래서 송도로 출발을 했고 고객분도 송도로 급히 출발을 했고요. 그래서 이제 가서 만났는데 그냥 공무원분들이 그냥 갑작스럽게 들이닥칩니다. 그래서 현장을 보기 위해서 왜냐하면 창업가변에서 가장 중요한 게 주소를 실제 사업을 영위했는지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사업장을 이제 보러 그냥 갑자기 온 거죠. 그리고 이제 거기에 있는 뭐 컴퓨터나 장비 같은 것들 이런 것도 다 가져가셨습니다. 네. 참담하고 너무 무섭죠, 사실. 그래서 뭐 공무원분들은 나이스하게 말씀을 해주시긴 하지만 사실 당하는 입장에서는 너무 급작스럽고 갑자기 벌어진 일이기 때문에 굉장히 무섭고 떨리죠. 그 고객분이 진짜 약간 평온하신 분이거든요. 이 감정의 기복이 전혀 없으시고 항상 이 젠틀하신 분이었는데 그때 제가 처음 떨리는 그 목소리를 들었어요. 너무 걱정을 하셨겠죠, 당연히. 갑자기 이제 연락을 받았으니까 조사 나오고 나서도 물론 이제 돈으로 해결하면 된다고 하지만 그래도 막 며칠째 그 끝날 때까지 잠도 못 주무시고 막 살도 빠지시고 그러더라고요. 비정기 세무조사는 뭔가 국세청에서 다 알고 나온 거, 어느 정도 혐의점을 잡고 추징하겠다고 나온 거거든요. 이런 것들은 진짜 한번 털리면 그냥 회사가 망할 수도 있어요. 그런 조사가 이루어지면 굉장히 빡세죠. 그리고 최근에는 또 이 조사 공무원들이 추징세액의 한 10% 정도를 성과급으로 주는 이런 제도가 지금 도입이 된다고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더 열심히 할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이 세무조사라는 거 나오면 결국 조사 공무원 입장에서는 이건 본인들의 성과인 거거든요. 열심히 할 수밖에 없고 본인의 이제 승진, 고과 이런 거와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추징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어요. 조사가 나오면 아무리 깨끗한 사업장이라고 하더라도 문제를 삼으려면 삼을 수 있는 부분이 엄청 많거든요. 이게 투명하다면 절대 추징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은 하시지만 제 경험상 아무리 뒤져도 없으면 신용카드 사용 내역 하나하나 보면서 잘라내기 시작한다고 봅니다. 저는. 결국에는 조사 받을 때 보시면
보시면 믿을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나 자신밖에 없기 때문에 한 업체가 조사를 받아서 관련된 업체들이 정말 수백 개가 털릴 정도로, 그러면 이제 그 공무원분은 과업을 인정받겠죠. 한 번 추징해서 이제 여러 분을 이렇게 추징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일단 조사 안 나오게 하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하지 않아야 된다 이런 것들이 좀 있나요? 일단 세금을 제대로 신고 안 하면서 자산을 증식하는 행위죠. 다 대부분의 세무조사 유형은 거의 이제 여기에 걸린다고 보시면 되는데, 세금을 적게 내고 싶으면서 부동산이나 뭐 주식이나 이런 것들을 사고 싶고, 뭐 해외여행 가고 싶고, 고가의 자동차를 사고, 뭐 이런 것들을 하는 행위죠. 그러니까 세금을 안 낼 거면 그지같이 살아야 돼요. 근데 그러니까 세금을 안 낼 거면 거지같이 살아야 되는데, 많은 분들이 세금은 안 내고 부자처럼 살고 싶어 하거든요. 그렇게는 안 됩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잘 준비하기 위해서는 평소에 세금 신고할 때 좀 욕심을 내려놓고 세금계산서나 계산서나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다른 비용들을 넣지는 않았는지 이런 것들을 좀 체크하게 되고, 많은 분들이 돈을 버는 거에 다 혈안이 되어 있잖아요. 어떻게든 뭐 매출을 늘리고 이런 것도 중요한데, 돈을 많이 버는 것도 중요한데 또 그것만큼 중요한 게 또 번 돈을 잘 지키는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세무조사 같은 거 한 번 나오면은 그 사업체가 망하기도 하고 파산을 하기도 하고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그만큼 세금이라는 거는 굉장히 우습게 볼 게 아니기 때문에 평소에 좀 잘 관리해서 내가 번 돈을 잘 지키고, 그리고 이걸 통해서 꾸준히 사업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좀 이런 부분을 많은 대표님들이 좀 잘 알고 계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 안녕.